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부안군은 해양관광 자원이 풍부한데요. 이 자원의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부안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 자원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안군의회 이한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영, 여수, 거제도 등 해양관광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며 부안군도 해양관광을 활성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한수 의원은 지금 관광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며 관광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성에는 홍길동으로 해가지고 관광 스토리텔링 만들었죠. 그 곡성에는 심청이 해가지고 심청이 그 고장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이 심청이가 임남수로 빠진 데가 어디고 인수도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인수도를 개발해가지고 거기다 심청이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자리가 심청이가 빠졌던 자리다. 또 이한수 의원은 격포 채석강의 경우 모래도 돌멩이도 떠내려가고 뻘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해양수산과 관할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닌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K랜 신다입니다. 최근 전북 고창군의 한 오리 농가에서 AI가 확진되고 순천만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김영록 농식품 장관이 지난 20일 전북 AI 방역 상황 점검 및 긴급 방역 대책 회의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장관은 확실한 초동 대응과 물샐 틈 없는 현장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중심의 철저한 초동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발생 농장에 대해 사후 관리를 강조하고 전국 일시 이동 중지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전담 공무원 예찰 강화 등 현장 방역 조치에 누수가 없도록 각별한 이행을 부탁하면서 중앙과 합심해 초기 대응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북도에서 건의한 유경오리 사육 제한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이재율 행정일부지사와 강원도 송석도 부지사는 지난 20일 이천 대한장애인체육회 훈련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붐업과 입장권 구매 촉진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3만 장을 구매해 도내 유소년 선수와 사회적 배려 계층에 제공하게 됩니다. 또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모두 333명의 공무원을 평창 현지에 파견해 경기 운영, 시설 점검, 교통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신천개발 자문단 및 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논둔벙 조성 사업, 신천과 소하천 유료 변천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신천 프로젝트는 생태와 역사, 문화를 즐기면서 기반을 마련하는 신천 생태 문화관광 지원화 사업으로 2025년까지 1,660억 원을 투입해 4개의 테마 전략 아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사업은 작년에 시민이 제안한 논둔벙 조성 사업으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올해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잔디광장과 운동시설이 대부분인 신천에 작은 웅덩이와 논을 조성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하천의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제주도민의 행복나눔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일 제주도청에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전개되는 이번 캠페인의 모금 목표액은 44억 1,500만 원으로 지난번 캠페인 모금액보다 약 2% 늘어났습니다. 캠페인 상징물인 사랑의 온도탑은 옛 제주세무서 사거리와 도 본청 1층 로비에 설치되고 사랑의 온도는 모금 목표액의 1%인 4,415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수온주가 1도씩 올라가며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모금 현황을 알립니다.
캠페인 기간 도내 방송사와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창구를 마련해 성금을 접수하고 사랑의 전화 ARS를 통해서도 나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북 진안군이 마이산 드림카 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진안군이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의 행정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이산 드림카 사업에 대해 진안군은 군민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진안 군민들의 뜨거운 감사고 군수가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군 진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냥 190억 정도, 190억 내외 이런 무책임한 예산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이한기 의원은 군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에 행정이 너무나 많은 꼼수를 부렸다고 말했습니다. 정옥주 의원과 김남기 의원도 이에 덧붙였습니다. 진짜 있는 그대로 국민이나 의회나 서로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해야 무슨 방안이 생기는 거지. 계속 꼼수락을 부리고. 그걸 반대하는 측이나 찬성하는 측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반대쪽에는 숨기고 그런 부분이. 또한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9월 이양로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을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랜 신다혜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오늘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국가지원 주요지역 연구개발 사업이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되고 지역혁신기금 신설 등도 추진되는 등 분권화에 맞춰 지역 결정권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부처별로 산재된 지역 R&D 정책 및 평가 역시 통합되고 추진됩니다. 주민 스스로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자치 활성화에 앞장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에서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2017년 주민자치회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는데요.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우수 사례 유공자 시상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특강이 진행됩니다. 또 부산 동래구 안락 2동과 경기 오산시 세마동 등의 주민자치회 우수 사례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